혼선이 사망 사고. 이 차량을 몬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 13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고 만나는 뿐이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사고가 나가지고 애를 잡았는데 바로 풀어줬다 뭐 이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잡아주지. 사고를 낸 아이들의 충격적인 태도와 화려한 전적. 그날 광란의 질주를 벌인 아이들은 대체 누구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벌써부터 심란해지네요. 시작을 향해 달리던 한 청년이 끝을 마주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이건이고요. 굿셀 건자 써서 외자로 이건노. 나이는 19세죠. 딱 18년 하고 97일을 살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조금 살았는 거예요, 애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갑자기 나타난 한 대의 승용차였습니다. 교차로 중앙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한 건데요. 부서진 오토바이 파편이 반대편 도로까지 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현장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건희 씨였는데요. 건희 씨가 탔던 오토바이가 보관된 폐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참. 원래 이런 오토바이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껍데기는 다 날라가고 카우는 다 날라가고 이 상태만 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부러져요?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컸다는 거죠. 파손된 오토바이 상태만 봐도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저기에 지금 사람이 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 직후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현장 도착해서 환자 의식 호흡 맥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심폐소생술 제일 먼저 진행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경추 고정 실시하고 척추 고정 뭐 다리에 변형이 보여서 다리 부목 적용시키고 팔에도 부목 적용하고 그 외에 좀 찢어진 상처들이 보여서 좀 드레싱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 인계할 때까지는 뭐 환자 뭐 생체 징후가 뭐 돌아온 거는 없이 그렇게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건희 씨가 버티기엔 너무 충격이 큰 사고였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그리고 몸이 이미 차가웠어요. 근데 그냥 내 아들은 맞았어요. 아니길 바랬는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계속 눈을 감겨주고 건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괜찮아? 이제 감아 하면 또 뜨고 괜찮아? 억울한 일 없을 거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럼 또 뜨고 건 한 30분 이상을 내가 눈을 안 감았어요. 상처난 거 다 내가 호해준다고 호해주고 한참 있으니까 1시간 다 되니까 눈을 감더라고요. 아이고. 어린아이일 때부터 19이 된 건희 씨 모습까지 이제 이 기록에 다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 엄마는 믿기지 않습니다. 건희 씨가 성인이 되면서 더 커졌을 가족의 행복은 여기서 멈춰버렸는데요. 1월 달에 얘가 신분증이 새로만 나왔어요. 1월 달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엄마 나 이거 나왔다고 지금 투표할 나이 됐다고 그러면 어른이니까 엄마 보호자고 이제 내가 다 책임진다고. 대학교 가서 공부 4년 걸리면 엄마가 4년까지만 좀 계시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제 꿈의 출발점에 서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생활비와 월세를 보태기 위해 시작한 배달 아르바이트. 그날도 건희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자정이 다 될 때까지 약 60건의 배달을 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렸던 피자집 CCTV입니다. 이 배달만 마치면 퇴근할 수 있었던 건희 씨. 늦은 시간까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간식을 먹으며 배달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나선 건희 씨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진짜 가슴이 아파. 그러게요. 제가 건이랑 12시 7분에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하면서 배고프다고 이제 밥 먹자고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한 건 사고가 나기 불과 1분 전. 함께 밥을 먹자는 친구와의 약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얘는 살았을 거잖아요. 이제 딱 1초만 전화도 하고 아이고 참. 너무 후회돼요.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녹색불에 주행한 건희 씨와 달리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했던 건데요. 심지어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건희 씨에게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걸까요? 사고 차량의 차주를 만나봤습니다. 차주가 거주하는 곳은 사고 현장 대전과 100km 넘게 떨어진 서울이었는데요. 회가 나면 9시면 되는데 9시에 이제 저희 집에 주차장에 그냥 항상 되는 그 주차 자리에다가 저기 주차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고 제가 새벽 3시 정도에 깼거든요, 잠을. 깨고 나서 그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걸 그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112에다가 신고를 했죠, 일단. 사고 나기 전날 주차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데요. 아니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네요. 오후 한 3시 정도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를 찾았는데 그 애들이 사고를 내가지고 그 피해자가 지금 죽었다. 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막 마음이 막 가슴이 막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도난당한 차량을 다시 마주했을 땐 크게 파손된 것도 모자라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는 경찰에게서 자신의 차량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애들 6명, 7명 정도가 그 집에 찍혔는데 또 중학교 1학년, 2학년인지 2학년 되는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걸 저는 생각도 못했었죠. 차를 훔치고 사고를 낸 이들은 고작 10대 중학생들이었는데요. 중학생이라고요? 서울에서 차를 훔친 뒤 다음 날 대전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8명의 중학생. 이들 중 6명은 검거됐지만 2명은 현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제작진은 뺑소니 후 사라진 2명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세종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또 다른 차주의 글을 발견했는데요. 이 도난 사건의 가해자도 중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글을 올린 차주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3월 29일 오전 11시 40분경에 차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딱 와보니까 소지품 같은 거는 다 바닥에 버려져 있는 상태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차량은 없고 주차장은 차 내부에 있던 물건만 버려져 있던 상황.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CCTV 이제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몇 명이 2명이 왔다 갔어요. 애들이 거리낌이 없이 그냥 모든 차를 다 열어보다가 제 차가 열려 있으니까 노리는 게 완전히 차였어요. 그냥 차를 운전을 하려고 훔친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CCTV에 포착된 2사람은 차주의 차량을 훔쳐 현장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차를 훔치게 지금 처음이 아닌 것 같네요. 아주 뭐 능숙한데요. 근데 설마 대전 사고랑 동일 인물인 건가요? 그날 이제 사고 현장에서 8명이 동시에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6명은 40분에서 50분 간격에 걸쳐서 검거가 됐어요. 2명은 이제 검거를 못한 거죠. 걔네가 세종으로 가서 차량을 훔쳐서 아이고, 서울로 참네. 간 거죠. 서울에서 훔친 차로 대전에서 사망사고를 낸 학생들. 현장에서 도주한 2명은 4시간 뒤 세종에서 또 차를 훔친 겁니다. 이게 블랙박스는 이미 없어진 상태라고 경찰분들도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없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버리지 않았을까. 블랙박스를 버리는 용의 주도함이 이어 서울로 도주까지 한 상황. 진짜 심하네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놀라운 행동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이 SNS에 올린 게시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저 뭐야 저? 아니 반성이 전혀 안 하는데 반성을. 와.
아니, 저걸 진짜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고를 저지른 장본인임을 밝힌 8명의 학생들. 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한 건지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에 타고 있었던 한 학생을 찾아갔는데요. MBC에서 왔는데 대전에서 난 사고 관련해서 말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작진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학생. 몇 시간 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 잠깐만 한마디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인터뷰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나와 계세요. 진짜 나오나요? 어떤 거요? 얼마 있지 않아 밖으로 나온 사고 차량 동승자. 어... 과연 그날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날 동승했던 이들에게 사망사고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도 더 느끼고 있는데 그래 제 핸드폰을 전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피해자분들 마음 이해하고 그런다면 경찰이랑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지켜야지 서로. 아이고, 오히려 사고 이후 SNS를 통해 본인의 연락처가 공개돼 괴롭다는 이 학생.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 와가지고 봤는데 이제 애들이 다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신촌을 갔다가 신촌에서 애들이 뽑기방을 돌고 남양주로 갔어요. 남양주에서 요민에 갔다가 좀 쉬고 밥 먹고 그러다가 안산에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릴로 오라 해가지고 제가 여의나루로 갔어요. 어디 갈래? 하고 처음에 부산을 갈라 했거든요. 근데 부산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다 이래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대전으로 간 거예요. 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전날 훔친 차로 하루 종일 수도권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학생들. 이들이 잡은 운전대는 더 대담하게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빨간불 시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왼쪽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놀래가지고 그냥 출발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시동 이번에 해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박은 거예요. 창문 깨지고 에어백 터지고 그러다가 차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저랑 끝까지 좀 뛰다가 경찰 잡혔어요, 저희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 받다가 집 온 거예요. 끝이에요. 야, 참.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지만 곧바로 귀가 조치됐다는데요. 그런데 차를 탈 때 좀 망설여지지 않았어요? 전 그 전에도 구미 갔을 때도 저랑 이제 같이 있어봤어가지고. 이들이 차를 운전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했다고 전에도? 아, 참. 이전에도 차량을 훔쳤고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차에 탄 채 전국을 돌아다녔다는데요.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경북 구미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학생들을 알고 있는 주유소를 찾아갔는데요. 네. 혹시 당시 상황 저희가 CCTV로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래는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거든. 네. 근데 강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리가 걸려 있는 거를 이게 부러지면서 열렸어요. 현금은 12만 3천입이었는데 천재네요. 강제로 열어가지고 그래서 지폐 인식기가 2대가 이제 고장이 나서 고쳐졌어요. 아이고, 참. 세 군데의 주유소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학생들. 이동 수단은 역시 훔친 차였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이었던 거예요? 3월 20일. 구미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은 대전에서 뺑소니 사고가 나기 불과 8일 전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러고 며칠 뒤에 또 차량을 훔쳐가지고 그런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하곤 이들 모두 촉법 소년. 만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선 처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제낄 준비?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를 타거나 할 때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건 알잖아. 네. 불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히 차는 지금 막
막 선배들도 다 모르는 차 많이 타잖아요. 누가 그래 타요? 고등학생도 아니라 중학생 다 타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만 안 나는 뿐이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는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그 촉법소년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알고. 네. 지금 형사처벌 물어보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촉법 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데요.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중 일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이들의 믿을 수 없는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범행이 있다고요? 아이고 진짜. 주익이 문짝 다 뜯고 현금통 안에 있는 걸 뜯어가 갖고 갔죠. 네. 피해 금액은 37만 원 정도 되고요. 저녁 때 그 주익이를 털었다는 친구가 우리 말고도 3건이 더 있었대요, 그날. 일단 그 친구들이 술을 훔쳐갔고요. 금고에 이제 저희가 잔돈 한 25만 원 가량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훔쳐가고 그리고 금고를 갖다 버려가지고. 그 정도면 움직이는 폭탄들이네요, 폭탄. 빈 가게에 들어가 금고를 통째로 훔치기까지 했던 학생들. 이 사건들은 모두 3월, 한 달 동안 저지른 일입니다. 아니 저 학생들이 중2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런데 왜 계속 풀려나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희 씨가 사고로 사망하기 4일 전에도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냈었는데요. 분노의 질주? 이거 영화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왜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범죄 저지르는 건 애기야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법이 그렇게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성인보다 처벌이 덜하다는 것도 알고 아직 생일이 거의 다 안 지른 친구들이니까 처벌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 소년원에도 아는 친구들이 아는 선배들이랑 형들이 많아서 소년원 들어가 있을 때도 엄청 잘 지냈대요. 제가 보기엔 지금 들어가 있을 때도 잘 지낼 거예요 아마. 이미 전부터 이들 일부는 어리다는 점을 방패 삼아 위험한 일탈을 일삼아왔던 건데요. 누구도 막지 못했던 치기 어린 행동이 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대체 왜 이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 걸까요? 어린 중학생을 단순 비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멀리 온 8명의 학생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대전에서 난 사고 관련해서 좀 짜보려고. 우리도 힘들어 똑같아요. 나한테 그랬어. 뭐라고 했다고요? 얘가 실수했다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방법 없잖아. 그 죄송합니다. 방법 없어. 죄송합니다. 더 못해. 사고 차량 운전자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그날의 사고를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동승했던 또 다른 학생의 부모님과도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혹시 아이는 좀 반성을 하고 있나요? 소년 분류심사에 들어가 있어요. 예. 거기서 아이가 좀 자숙하고 있고 아마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 초범이 아닌데요. 좀 많이 그랬어요. 21건이나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좀 빨리 분류원 거기다가 놓으시면 됐을 텐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유가족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하고 진짜 근데 고의가 아니었고 진짜 돌아가신 분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저희가 신호 위반하고 역주행 쳐서 사고가 난 거니까 제일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 범죄의 끝엔 피해자들의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놓쳐왔는데요.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 미만이다. 이게 만들어졌는 게
형법이 만들어진 53년 그 당시로부터 한 번도 이 나이는 변경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3년에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체적인 조건과 정보의 양, 2020년의 신체의 조건과 정보의 양은 너무나 다르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법조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있을까? 형사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에게 정말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에 합당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 뺑소니 사고 3주 전과 8일 전, 그리고 나흘 전에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풀려난 아이들. 우리는 이들을 언제까지 촉법 소년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를 묻는 대신 보호하고 용서해야 할까요? 시간은 흘러 건희 씨가 없는 가족의 첫 번째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당연한 거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이 무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